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비동사는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우선 품사는 동사예요. 자, 우리가 비동사든 다른 동사든 일단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동사라는 녀석은 누구에 따라서 모양이 또는 종류가 달라지냐면요. 바로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점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비동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동사들이 전부 다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또는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 이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비동사라는 친구는요, 우선 종류가 크게는 세 개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am, are, is 이렇게 종류가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말했듯이 주어에 따라서 요 셋 중에 누구를 사용할지가 결정되므로 우선 우리가 주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 자리에는요, 가장 흔하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인칭대명사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 인칭대명사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비동사에 대한 사용도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주어에 인칭대명사 오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인칭대명사는요, 종류가요, 세 가지인데요.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선 나 자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집단이나 아니면 나 자신 혼자를 가리키는 경우는 우리가 1인칭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나 또는 내가 들어가 있는 집단인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오면 1인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닌 너 자신 한 명 또는 너가 들어가 있는 집단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2인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너가 있는 집단들을 전부 다 가리키면 2인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 그리고 너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나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은 집단을 가리키는 건 3인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로는 그녀, 그것들 또는 그들 이런 것들을 3인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또는 종류에 따라서 비동사 달라지니까 우리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인칭 같은 경우는요. 내가 들어가 있는 집단이니까 나 또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나는 한 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집단을 표현하기 때문에 복수형이라고 하죠. 자, 이때 나라는 한 명을 가리키는 경우는요. 우리 비동사도요. 딱 한 놈만 취급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am입니다. 주어가 I면 무조건 비동사는 am 이렇게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복수형 우리들, 너희들 복수형이 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비동사는 are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you 같은 인칭 대명사는요. 너 한 명을 가리킬 수도 있고 너희들 복수를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수이자 복수 역할을 둘 다 해내는데요. you는 단수던 복수던 비동사는 are만 취급한다는 점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인칭 중에서도 그녀, 그것 하면서 단수형을 취하는 아이들 he, she, it 단수형은 우리가 인칭에 상관없이 3인칭일 경우에 is를 취급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they, 그들 얘도 3인칭이죠. 나랑 너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집단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복수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을 취급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선은 I는 무조건 비동사가 am만 취급할 수 있고 그리고 you 그리고 복수형은 전부 다 are을 취급하며 3인칭 중에서도 단수를 가리키는 he, she, it은 무조건 is를 취급한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어와 비동사 같은 경우는 축약형 한마디로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너무 간단한데요. 주어 바로 뒤에 apostrophe를 찍고 비동사 중 뒤에 있는 알파벳만 그대로 따오시면 됩니다. are 같은 경우도요. apostrophe 찍고 뒤에 있는 re만 그대로 따오시면 되고요. is는 말할 것도 없죠. apostrophe 찍고 뒤에 있는 is만 그대로 따와서 his, she's, it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우리가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비동사가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뭘 쓸지는 주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어를 잘 살펴보자 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근데 주어 자리에는요, 꼭 사람만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만 나와라 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칭대명사가 아닌 다른 명사들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가 뭐를 보면서 동사를 결정해야 되느냐? 바로 수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수라고 하면 뭐 수학도 아니고 수가 왜 있어요 하는데 한 사람 또는 한 개를 가리키는 단수가 있고요. 두 개가 넘어가는 여러 개를 가리키는 복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에 따라서도 우리가 동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인칭대명사에서 쌤이 I를 제외하고 그냥 단수를 가리키는 뭐 he, she, it 사용되면은 뭐를 쓰기로 했죠? 맞아요. is를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아니어도 주어가 단수라면 비동사는 is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인칭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가 여러 명을 가리키는 복수다. 그럼 비동사 자리에 뭘 쓴다고 했죠? 맞아요. are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아니어도 주어 자리에 복수형을 가리키는 명사가 띄면 비동사는 are를 쓴다라는 점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영어에서는요. 숫자를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 사랑 또는 돈 이렇게 어떤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딱 봤을 때도 셀 수 없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무조건 우리가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봤을 땐 되게 사소한 포인트 같지만 나중에 고급 어법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사소하지만 항상 지켜줘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무조건 is를 사용해 주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밑에 예문 좀 볼게요. My brother is a good listener. 내 남동생은 좋은 청자다. 들어주는 사람이다. My brother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는데 인칭 대명사는 아니죠. 근데 동생 한 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비동사는 is. 근데 밑에 예문 볼까요? My brothers. 내 남동생들. 명사에 s가 붙었으므로 복수형인 게 드러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비동사가 are이 쓰이죠. 마지막, tomorrow is a holiday.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라는 대상은 우리가 셀 수가 없죠. 뭐 내일 한 개, 내일 두 개 이렇게 못 세잖아요. 셀 수 없어.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is가 사용되어서 내일은 공휴일이다 라는 문장은 tomorrow is a holiday 이렇게 만든다. 자, 마지막이에요. 주어 자리에 만약에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왔어요. A and B.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처럼 민수 and I. 민수와 나. 이렇게 대상이 두 개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복수형이 되는 거죠. 대상이 두 개니까요. 그러니까 비동사 자리에는 뭘 사용해야 된다? are을 사용해야 한다. 밑에 예문 이어서 볼까요? 민수 and I. 주어가 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I에 얽매이지 않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are 사용한다. 이런 것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주어는요. 단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덧붙여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부 다 주어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그 주어가 단수형일까 복수형일까 요것도 체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를 잘 확인해서 알맞은 비동사 사용하는 거 꼭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문제까지 잘 풀어오는 것으로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비동사에 대한 특징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비동사는 아까 말했듯이 품사적으로는 동사다 라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움직일 동이라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들을 동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 비동사는요, 움직임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딱 겉보여졌을 때의 상태 또는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동사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사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움직임,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태 또는 위치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요,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이다. 또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뭐 있다, 뭐뭐 하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중학교 학생이다. 내 상태인 거죠. 두 번째, the weather is so nice today.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 이것도 역시나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 my friends are in the playground. 내 친구들이 운동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선 비동사는 동사이지만 움직임,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태나 위치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런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영작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주어 뒤에 비동사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한 녀석을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영어에는 시제라는 것이 있죠. 말 그대로 오늘날, 지금을 가리키는 현재 시제가 있겠고 옛날 사건을 가리키는 과거 시제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문장 전체의 시제에 따라서도 종류와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앞으로 사용할 때는 주어와 시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는요, 현재 시제일 때가 우리가 방금 봤었던 am or is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거 시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 시제일 때는요, 현재 시제랑은 다르게 종류가 두 가지로 줄어요.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요, 현재 시제 때 사용했던 am과 is는 과거 시제일 때는 공통적으로 하나인 was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일 때 썼던 비동사 are는요, 과거 시제일 때는 were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도 나름 생긴 게 조금 비슷하죠? 맨 마지막에 끝난 철자가 들어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동사 중에 was랑 were는 방금 얘기했듯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해석도요, 뭐뭐이었다, 뭐뭐 했다, 뭐뭐에 있었다, 과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저 이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과거 시제가 만약에 해당되는 문장이라면 문장 내에 무조건 과거 시제임을 드러내주는 어휘가 같이 사용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 여기 아래쪽에 more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yesterday, 어제. 또는 last 하고 시간을 드러내는 말. last 뒤에 시간이 드러내는 말이 나오면 이때 last는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라 지난 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last Monday, 지난주 목요일,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 이런 어휘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 시제죠. 그리고 또는 시간을 드러내는 말 뒤에 ago가 붙었다. 이때 ago 뜻이 뭐죠? 뭐뭐 전에. 뭐 3 hours ago, 3시간 전에, 10 minutes ago, 10분 전에, 이런 어휘들이 사용되면 무조건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말이다 라는 힌트를 캐치해서 알맞은 비동사인 was, were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요, 여기 책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부사 중에 너무나 중요한 친구인 then이 있어요. then은 무슨 뜻이냐? 그때,
그 당시에 하면서 이미 지나온 어떤 한순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어휘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 나오면 나는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 중에서도 was, were 둘 중에 한 놈을 골라 써야 된다라는 거 아주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꼭 비동사 사용할 때 주어뿐만 아니라 시제를 체크하는 일까지 우리가 같이 수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1 끝났고요. 그럼 우리는 숙제로 나가는 아래에 있는 체크업 문제들 그리고 뒤에 있는 유닛 엑서사이즈까지 종합 문제까지 잘 풀어오면 되겠습니다.